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임형택입니다. 벌써 날씨도 덥고 습하고 이러면서 짜증도 나고 피로도 심해지고 몸도 조금 나른해지고 하는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정말 상큼한 음식을 딱 먹어서 입맛도 딱 돌고 몸도 뭔가 힘이 쫙 들어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뭐 레몬이나 막 딸기나 또는 요새 많이 먹는 식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식초예요. 우리가 정말 음식에도 쓰고 또 요새는 건강으로 해서 현미식초, 사과식초, 감식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태리나 이쪽 서양 쪽에는 발사믹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진짜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크게 제가 효능도 알려드릴 거고 어떻게 드시면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식초 이야기 전에 해드리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라고 하잖아요. 콜럼부스가 이제 배 타고 유럽부터 그 대서양을 횡단해 가지고 아메리카로 갈 때 굉장히 길잖아요. 덥기도 할 거고 뭐 영양도 떨어지고 할 때 콜럼부스가 즐겨 먹었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양배추의 식초를 절여 먹었다고 합니다. 식초에는 초산, 구연산, 아미노산과 같이 60여 가지의 유기산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산들은 피로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피로도 풀어주고 또 힘도 내주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콜럼부스도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현미식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미식초는 말 그대로 현미로 만든 양조식초입니다. 맛이 무척 셔요. 또 단백질도 풍부하고요. 다량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로도 회복합니다. 특히나 이 현미식초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좋아요. 왜냐면 쌀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크게 막 당분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 쌀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와 함께 신맛이 몸에 최소한의 영양을 이제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기산으로 되어 있지만 몸에 들어가는 순간 알칼리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한 다음에 이때 현미식초를 이렇게 적당한 온수에 타서 드시면 그 운동의 효과를 몇 배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일로 만든 식초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일 식초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각종 질병과 함께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몸속 독소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구취 제거하고 또 치아 미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약간 미온수에 드셔도 좋겠고 한 번씩 사과식초로 가글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초를 냉수나 따뜻한 물에 타 드시는 것도 좋겠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으니까요. 초무침이나 샐러드 드레싱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일 식초 중에는 파인애플 식초도 있어요. 저는 사실 많이 이렇게 접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 파인애플 식초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화도 잘 되고 또 콜레스테롤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파인애플 식초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지방 분해도 돕고 몸도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과식초만큼 현미식초만큼 많이 익숙한 게 감식초가 있는데요. 감식초는 구하기도 쉽고 만드는 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감식초도 다른 식초와 함께 입맛을 돋구고 또 감의 그 감칠맛이 있어서 맛이 그래도 다른 식초보다 나은 것이 이제 장점이고요. 포도당, 과당, 아미노산,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이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 이제 이 감식초의 장점입니다. 고혈압 등 성인병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조금 마르시고 살도 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식초만 타지 마시고 약간 꿀도 넣어서 달고 시고, 그러니까 새콤달콤하게 해서 드시면 살을 찌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통통하신데 식초 얘기 듣다 보니 너무 효과도 좋은 것 같고 그렇다 싶으신 분들은 따끈한 물에 초 한 두세 방울만 딱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레스토랑 가면 식전빵과 함께 발사믹 식초가 나오잖아요. 발사믹 식초는 이탈리아의 이제 전통 식초예요. 그래서 청포도를 가지고 즙을 내서 졸인 다음에 나무통에 숙성시켜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해서 진짜 잘 만들어진 발사믹은 한 10년 정도 걸린다니까 풍미도 좋겠죠.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한번 기회 되면 먹어보고도 싶어지네요. 발사믹 식초에도 초산이나 유기산, 또 아미노산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면서 발사믹 식초는 변비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잘 활용해서 특히나 섬유질이 많은 샐러드 드레싱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시면 참 좋겠고요. 식초의 이 신맛의 주성분인 어떤 초산 같은 거, 이걸로 인해서 핀란드의 바르타네 박사는 이걸로 노벨상까지 탔다고 하니까 우리가 초산이나 유기산들, 식초를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식초의 왕이라고 불리는 흑초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초가 왜 식초 중에 왕이라고 불리냐면요, 일반 식초에 비해서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특히 아미노산은 5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초는 또 다이어트나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암이나 이런 성인병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신체 피로를 유발하는 유산 생성을 방지하고 이미 생성된 유산을 분해하는 효과도 있으며 그래서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 식초의 왕이라고 또 불릴만 하겠죠. 흑초는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좀 마른 분들은 주스에 섞어 드셔도 좋고 또 꿀을 타서 드셔도 좋겠습니다. 또 조금 몸이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은 우엉차는 노폐물을 배출하고 또 몸에 이렇게 나쁜 것들 빼주는 효과가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엉차 굴에다가 식초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이렇게 드셨을 때 속쓰림이나 이런 불편감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시면 식후에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음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하게 드시면 안 좋으니까요. 처음에는 두세 방울부터 시작해서 많이 드셔도 소주잔으로 한 반잔은 넘지 않도록 드시고 몸에서 좀 뭔가 속이 쓰리거나 미식거리거나 불편 증상이 나타나면 과하다는 신호니까 줄여 드시거나 그만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식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 많이 풀리셨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즐겁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